내 인생의 황혼역. 하루하루 시간이 흐르는 것이 아쉽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벗들이여. 나는 조선의 학자 정약용이라 하오. 수많은 세월이 흘러 지금의 그대들과 나는 다른 시대를 살고 있지만 노년의 고뇌와 삶의 무게는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오. 그대들이 오늘날 겪는 경제적 어려움, 자식들과의 소통 문제, 깊어지는 외로움과 건강에 대한 염려, 그 모든 소리가 세월을 넘어 이곳까지 들려오는 듯하오. 그래서 오늘 나는 그대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남은 인생을 더 단단하고 품격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나누고자 붓을 들었소. 내가 유배지에서 혹독한 세월을 견디며 깨달았던 삶의 이치, 그 중에서도 노년에 이르러서는 더욱 입을 무겁게 닫고 절대 드러내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려 하오. 이는 단순히 무엇을 숨기라는 뜻이 아니오.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냄으로써 그대들 본연의 향기가 더욱 깊어지게 하는 지혜이니 부디 귀 기울여 들어주시길 바라오. 첫째, 지나간 세월의 공덕비를 스스로 세우지 마시오. 즉, 왕년에 내가 어떠했는지 자랑하지 말라는 뜻이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던 시절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간다오. 젊은 날의 패기와 성취,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고난의 시간들, 어찌 자랑스럽지 않겠소. 하지만 노년의 자랑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자신에게 되돌아올 뿐, 듣는 이의 마음에는 가 닿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오. 특히 젊은이들은 저마다 자신의 현실을 살아내기에도 벅차 어른들의 옛 이야기를 경청할 여유가 없는 법이라오. 내가 강진 유배 시절 마을 사람들에게 의술을 베풀고 그를 가르쳤던 일이 있었소. 처음에는 그들이 나를 존경하며 따랐지만 만약 내가 매일같이 내가 한양에서는 정승 판서들과 어울렸던 사람이오라고 떠벌렸다면 과연 그들이 나를 진심으로 따랐겠소? 아닐 것이오. 그들은 나의 과거 지기가 아닌 현재 자신의 고통을 덜어주는 나의 행동을 보았을 뿐이오. 그대들도 마찬가지요. 과거의 명함이 지금의 그대들을 증명해주지 않소. 오히려 잦은 자랑은 지금의 나는 보잘것없다는 불안감의 다른 표현일 뿐이니 사람들은 그대의 자랑이 아닌 그대의 불안을 읽게 될 것이오. 젊은이들과 소통하고 싶거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오. 그들의 고민에 고개를 끄덕여주고 따뜻한 밥 한 끼 차려주는 것이 100마디 자랑보다 그대들을 더 빛나게 할 것이오. 그대의 가치는 지나온 세월이 아닌 지금 이 순간의 따뜻한 눈빛과 온화한 미소에 있음을 잊지 마시오. 둘째, 내 자식의 성공과 내 주머니 두둑함을 함부로 드러내지 마시오. 이는 듣는 이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재앙을 불러들이는 지름길이 될 수 있소. 자식이 잘 되는 것만큼 큰 기쁨이 어디 있겠소. 평생을 바쳐 이룬 부를 쌓아두고 바라보는 것 또한 흐뭇한 일이겠지. 허나 그 기쁨은 온전히 내 안에서 즐길 일이지. 굳이 남에게 드러내어 비교의 칼날을 휘두를 필요는 없다오. 그대의 말을 듣는 친구들 중에는 자식의 실패로 밤잠을 설치는 이도 있을 것이고 당장 내일의 생활비를 걱정하는 이도 있을 것이오. 그대에게는 기쁨의 언어가 그들에게는 비수가 되어 가슴에 박힐 수 있음을 헤아려야 하오. 진정한 부와 성공은 그것을 드러내지 않을 때 오히려 더 빛나는 법이라오. 또한 재물은 나를 지키는 방패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나를 겨누는 칼이 되기도 하는 법. 내가 가진 것을 모두 드러내는 것은 나를 공격해 주시오 하고 광고하는 것과 같소. 오늘날에는 교묘한 말로 노인들의 재산을 노리는 사기꾼들이 들끓는다고 들었소. 고수익 보장 같은 달콤한 말로 유혹하여 평생 모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앗아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지. 뿐만 아니오. 재산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된 자식들이 서로 다투거나 부모를 재산으로만 보는 비극이 생길 수도 있소. 그러니 마지막까지 내 주머니의 깊이는 나 자신만이 알고 있어야 하오.
그것이 나를 지키고 가족의 화목을 지키며 나의 존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될 것이오. 돈이 필요하다는 자식에게는 그 용도를 명확히 묻고 가르침을 주어 스스로 일어서게 하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임을 기억하시오. 셋째, 날마다 곡소리를 내지 마시오. 즉, 나의 병과 아픔을 만나는 사람마다 하소연하지 말라는 뜻이오. 나이가 들면 몸의 이곳저곳이 고장나는 것은 자연의 이치요. 어찌 아프지 않겠소. 밤새 뒤척이며 겪는 고통을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은 마음 또한 인지상정일 것이오. 한두 번의 하소연은 위로를 받을 수 있으나 그것이 매일의 인사가 되고 대화의 주제가 되면 사람들은 점점 그대를 피하게 될 것이오. 처음에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들어주던 자식과 친구들도 반복되는 아픔의 이야기에 지쳐 귀를 닫게 될 수 있소. 결국 그대의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고 그대는 더 큰 고독이라는 병을 앓게 될지도 모른다오. 내가 유배지에서 병을 얻어 몸져 누웠을 때 나의 고통을 알아주는 이는 없었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묵묵히 나의 몸을 살피고 마음을 다스리며 이겨낼 방도를 찾는 것뿐이었소. 그대들이여, 아픔에 함몰되지 마시오. 아프다고 주저앉아 신세 한탄만 하고 있으면 삶의 다른 기쁨들을 모두 놓치게 될 것이오. 아플 때는 의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고 꾸준히 몸을 관리하시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날 때는 아픈 이야기 대신 오늘 본 아름다운 꽃 이야기, 길에서 만난 아이의 웃음소리 같은 작고 소박한 기쁨을 나누어 보시오. 그대의 입에서 긍정의 말이 나올 때 주변에는 긍정의 기운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고 그 밝은 기운이 그대의 아픔을 이겨낼 힘을 줄 것이오. 약점을 드러내 동정을 구하기보다 담담하게 현실을 마주하고 스스로 이겨내는 모습을 보일 때 사람들은 그대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곁에 머물고 싶어 할 것이오. 넷째, 남의 허물을 말하며 입을 가벼이 놀리지 마시오. 이는 나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결국 나를 고립시키는 어리석은 행동이오. 노년에 이르면 시간이 많아지고 사람들과의 교류가 삶의 큰 낙이 되기 마련이오. 하지만 대화의 소재가 떨어지면 자연스레 남의 이야기에 귀가 솔깃해지고 입이 근질거리게 되는 법. 내가 너니까 말해주는 건데라는 말로 시작된 이야기는 결국 돌고 돌아 당사자의 귀에 들어가기 마련이고 이는 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되오. 남의 비밀을 듣게 되거든 그 즉시 내 마음속 깊은 우물에 던져버리고 잊으시오. 그 비밀을 입에 올리는 순간 그대는 신뢰할 수 없는 가벼운 사람이 되는 것이오. 지금 내 앞에서 남의 험담을 하는 사람은 다른 곳에서는 나의 험담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 입이 무거운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찾아와 속 깊은 고민을 털어놓지만 입이 가벼운 사람의 곁은 점점 비어가게 되는 법이라오. 차라리 그 시간에 좋은 책을 한 구절 읽고 아름다운 풍경을 눈에 담으시오. 남의 삶을 평가하고 재단하는데 나의 귀한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오. 그대들 각자의 삶은 그 자체로 한 권의 두꺼운 책과 같으니 남의 책을 훑어볼 시간에 자신의 삶이라는 책을 차분히 읽어 내려가며 그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일일 것이오. 마지막 다섯째, 내가 해봐서 아는데라는 오만을 드러내지 마시오. 즉, 젊은이들을 함부로 가르치려 들지 말라는 뜻이오. 한평생 살아오며 쌓은 경험과 연륜은 그대들의 귀한 자산임이 틀림없소. 하지만 세상은 그대들이 살아온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변하고 있다오. 젊은이들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배우고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오. 우리의 방식만이 옳다고 고집하는 것은 밭을 가는 쟁기 사용법으로 최신 기계를 다루려는 것과 같은 어리석음일 수 있소. 진정한 지혜는 내가 무엇을 아는지를 뽐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깨닫는 데서 시작된다오. 젊은이들에게는 그들만의 언어와 방식이 있음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시오.
그들이 무언가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 답답하더라도 먼저 도와달라고 청하기 전까지는 묵묵히 지켜봐주는 인내가 필요하오. 그들이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그것은 그들의 인생에서 스스로 배워야 할 귀한 교훈일 것이오. 그저 우리는 그들이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나무가 되어주고 배고플 때 찾아와 쉴 수 있는 아랫목을 내어주면 충분하오. 훈계와 잔소리 대신 힘들지 않으냐, 내 생각은 어떠하냐는 따뜻한 질문을 건네보시오. 그럴 때 젊은이들은 비로소 마음을 열고 그대들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오. 존경은 나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에서 나온다는 것을 명심하시오. 사랑하는 벗들이여, 내가 말한 5가지가 그대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소. 나의 뜻은 그대들을 올가매려는 것이 아니오. 오히려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고 인생의 본질에 더 가까이 다가가라는 뜻이라오. 자랑을 덜어내면 겸손의 향기가 남고 돈 자랑을 덜어내면 주변의 사람이 남소. 아픔의 하소연을 덜어내면 긍정의 기운이 남고 남의 험담을 덜어내면 깊은 신뢰가 남으며 가르치려는 오만을 덜어내면 젊은이들의 존경이 남게 될 것이오. 노년은 삶의 끝자락이 아니라 인생의 지혜가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황금기요. 많이 드러내고 많이 말하고 많이 가지려 애쓰던 젊은 시절을 지나 이제는 묵묵히 자신의 내면을 채우고 온화한 미소와 따뜻한 침묵으로 세상과 소통할 때라오. 그대의 깊어진 주름과 휘어진 머리카락 하나하나에 담긴 지혜를 가장 품격 있는 방식으로 세상에 드러내시길 바라오. 부디 남은 생 하루하루를 평안하고 자유롭게 그리고 존경받는 어른으로 살아가시길. 세월을 넘어 그대들의 삶을 멀리서나마 응원하겠소. 삶의 지혜는 더하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